절차 시작하면 네, 제가 심지어 전진 후진 기어 변속도 혼자 알아서 해요. 후진기를 넣습니다. 자, 2022년 마지막 BMW의 기안 모델인 새로운 더 세븐 시리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내연기관 모델과 그리고 전동화 완전 풀 전기차 버전이 동시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론칭 행사장에서 거울에 비친 듯한 느낌으로 두 대가 서로 마주보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언베일링이 되었거든요. 확실하게 BMW의 어떤 의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형 7 시리즈는 애초부터 완전한 전기차 버전 그리고 내연기관 버전을 함께 염두를 해두고 개발했던 유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보여줬던 이 내연 버전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팩을 얹었던 접근이 아니라 이번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위한 공간이 아예 이 모노코크 차체에 통합되어 있는 설계를 가지고 나올 만큼 처음부터 아예 이런 두 가지의 파워트레인, 정확히는 플러그인까지는 이제 세 가지 파워트레인을 다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론칭 행사에서 흥미로웠던 점 한 가지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해주는 추가적인 비디오 영상을 공개해줬어요. 이렇게 BMW가 친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다시 바꿔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번에 새로 나온 7 시리즈에서 추가된 첨단 기능들이 많고 또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나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움을 미리 제거해주고 싶었던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연 이번 7 시리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어떠한지 오늘 짧게 첫 번째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놀랬던 점은요, 7 시리즈인데 이 운전석의 높이가 제가 좋아하는 만큼 밑으로 굉장히 깊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운전하는 그러한 방식부터 진짜 BMW의 그 스포티한 감각으로 낮게 앉아서 운전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트의 형상도 진짜 두툼한 가죽의 그 소파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안기면 실제로 그 제 몸의 어떤 체형이 시트의 표면을 좀 약간 밀고 들어가 가지고 시트 안에 이렇게 약간 좀 안기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시승하는 차는 둘 중에 일단 i7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60 모델이 되는데 이 60 모델은 일단 500마력 중반대급의 합산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앞에 모터와 뒤쪽 모터가 용량이 약간 다른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앞쪽은 지금 한 240마력대 그리고 뒤쪽이 한 310마력대 정도 되는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출력을 베이스로 해서 이 차의 전후 구동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더니 예상을 깨고 45대 55의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BMW에서는 약간 낯선 형태의 어떤 토크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 10% 정도 포인트가 차이가 나게끔 뒤쪽으로 토크를 조금 더 강하게 걸어준다라는 것은 여전히 BMW의 운전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그러한 성능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거든요. 일단 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km 크루징을 걸어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공인 전비랑 비슷한 수치로 킬로와트시당 약 4km대 정도, 4km 초반대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 팩이 105kWh 정도 되니까 대충 계산하면은 어쨌든 뭐 한 420km 정도, 겨울철 기준으로 히터를 다 틀어놓고 다 쓸 거 쓰면서 그 정도를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잘 나가는지도 한번 볼까요? 뭐지 방금 이 킥은? 아니 이 고급 대형 세단이니까 뭔가 부드럽게 파워를 분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마 메르세데스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BMW는 여전히 풀솔트를 하면 이게 쾅 하고 한번 때릴 정도의 지금 충격이 들어옵니다. 듀얼 클러치의 스포츠 플러스에서 변속할 때 이렇게 변속 충격이 탁탁 때리는 그 느낌이 느껴질 정도까지 이 고속으로 이미 달리고 있는데도 여기서 추가적인 가속력이 나오거든요. 이거 확실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고
사실 지금 그 주행 모드가 그냥 일반 모드 상태였거든요. 네, 퍼스널인데 그러면 스포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되나? 아니 근데 진짜 속도계를 보고 있지 않으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고속으로 올라오니까 이 사륜조향 시스템이 차선 변경할 때 훨씬 그 인풋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속에서는 약간 뱀처럼 이 꼬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게 느껴질 정도여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속 구간에서는 많이 스티어링을 쓰면 뒷자리에 탄 VIP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차가 중속 고속으로 올라오니까 사륜조향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정도 승차감이면 그냥 평상시에 스포츠 모드로 놓고 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에어 서스펜션은 스포츠 모드에서 일단 한층 좀 더 탄탄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일단 승차감은 굉장히 탁월한 수준을 잘 유지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길어진 이 차체, 네, 또 휠베이스와 어떤 윤거의 넉넉함을 봤을 때는 승차감이 나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구조인 거죠. 네, 코모드와 스포츠 모드 사이에서의 승차감 차이가 막 일렬에서는 일단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모드에 놓든 이 차는 기본적인 안락함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네. 물론 안락하기 때문에 차가 빠릿빠릿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네, 일단 이 차의 스티어링 반응은 이게 지금 이 덩치가 이 5.3m짜리 덩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편이에요. 날카로운 편이고 여전히 잘 달릴 수 있는 그 BMW 컬러가 더 강하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승차감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수준을 끌어올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7 시리즈의 새로운 인테리어, 사실 이 전 세대랑 비교하면 정말 완전히 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뭔가 iX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기조와 닮은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iX는 앉으면 진짜 그 심신을 긴장의 완화가 되는 뭔가 정말 릴렉스한 느낌의 아주 편안한 가구 위에 앉는 느낌이었거든요. 소파 위에 앉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 i7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려한 느낌이 더 강하달까요? 긴장을 풀어주기보다는 적당히 세련되고 어느 정도 좀 꾸미고 싶었던, 멋을 내고 싶었던 약간 이러한 터치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도어 트림의 거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스피커 마감부터 그리고 이제 이 인터랙션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LED 형태로 이렇게 크리스탈처럼 도어 트림부터 전체 일렬을 쭉 감싸고 있는 이 형태의 라이팅이 있거든요. 저게 색상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이 무드를 바꿔주고 또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떤 워닝의 경고 기능으로도 겸사겸사 활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얼음 왕국에 와 있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따스함은 가운데서 느껴지고 그러면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느낌들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각이 지면서 어쨌든 이게 평면으로 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밝고 어두운 면적들이 아주 랜덤한 면적으로 쭉 교차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뭔가 은은한 색상, 간접 조명 형태, 네, 그리고 또 이제 평면적인 빛의 일관된 그 뿌려짐을 테마로 한다면 이 차는 약간 예술작품 같아요. 적당하게 반짝반짝거리면서 뭔가 화려한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i7하고 또 iX하고 추구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좀 고급 클럽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한 가지 의외였던 점이 있습니다. 이 뒤쪽 2열을 위한 저 시어터 스크린이 사실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린을 펼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룸미러로 보여지는 뒷유리 공간이 완전하게 차단됩니다. 네. 그냥 완전 까만색, 그 스크린의 뒤쪽 백이 이렇게 보이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뒤쪽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카메라 형태로 루프 카메라를 이용해서 뒤쪽을 영상으로 띄워주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 이 차야말로 그 기능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 차량인 것 같거든요. 이 뒤쪽에 내려오면 여전히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는 다른 형태로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일단 그런 기능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뒤쪽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운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카메라 기술을 응용해서 보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제 집입니다. 제 개인 별장이고요. 이게 모두 다 제 땅이고 항상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똑같은 자리에 주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려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까지 온 상태로 자, 이제 여기 왔죠. 여기 와서 별장복이 나왔어. 별장복이 나왔어. 자, 절차 시작하면 제가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뭔가 페달에도 느낌이 한번 살짝 톡 왔습니다.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혼자 갑니다. 저는 페달도 조작하지 않고 손도 조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주차했던 저 위치까지 얘가 혼자 갈 거예요. 여기 이 경로가 저장되는 경로가 이렇게 뜨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가상으로 이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제가 항상 애용해서 갔던 길, 아마 아파트에서 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주차칸이 항상 변하니까. 근데 고정된 주차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앞에 뭔가 불법 주차되거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경로를 갖고 있다면 꽤 쓸만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갔던 이 흐름들이 꼭 눈밭에 지나간 바퀴 궤적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 전진, 후진, 기어, 변속도 혼자 알아서 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는지 이해는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차의 어떤 GPS 정보랑 그리고 스티어링 앵글과 페달 값들의 인풋을 시간 순으로 쭉 그래프화한 로깅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걸 리플레이 해주는 건데, 이것도 약간 아이디어죠. 이전에 나왔던 그 후진 경로 보조 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아이디어를 정말 반짝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건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7은 또 이제 전진 후진 이거를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존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기기를,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갤럭시 탭이었죠. 삼성 갤럭시 탭이 태블릿이 여기 아예 박혀 있다가 또 필요할 때는 빼냈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가운데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졌고 컨트롤러는 도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안에 정말 새로운 그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가 그냥 새롭게 다 자리를 잡았어요. 시트를 좀 편안하게 레스트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시트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 이 종아리 서포트가 올라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온다고? 좋은데. 좋은데. 이 꿈을 깨고 싶지 않은데. 야, 안전벨트가 이 순간적으로 몸을 딱 잡아주는구나. 저 앞좌석이 물러나는 정도가 그동안에 다른 차에서 보던 거랑은 아예 개념이 달라요. 그동안에 나왔던 차들은 접히면은 그 헤드레스트의 앞쪽으로 운전자가 우측 사이드미러를 봤잖아요. 근데 얘는 앞유리까지 헤드레스트가 닿을 만큼 지금 쭉 뻗어나가서 시트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사이드미러를 보는 구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이 앞좌석이 대시보드까지 그냥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밀려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들에서 제가 보통 발을 뻗으면 거의 시트백에 발바닥이 막 닿을까봐 살짝 좀 조심하면서 발을 뻗어야 되는데, 발을 쭉 뻗어도 이 시트백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176의 신장에서는 한 180 되시는 분들도 발은 이 시트 뒤쪽을 더럽히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기존 7 시리즈의 그 롱힐 베이스 리무진 버전이랑 비교를 해도 이번에 신형 7 시리즈가
이 착자 고가 살짝 더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라운지로 뻗어질 때 기존에는 이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시트가 이렇게 눕는 스타일로 가면 엉덩이 방석이 더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아리 서포트가 올라오면서 힙 포인트가 살짝 아래쪽으로 조금 더 깊게 쑥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이 차의 그 모션에 대한 반응,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낮게 하는 느낌에 가깝다 보니까 확실히 몸의 움직임이 기존 구형 모델에 비해서는 더 덜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하나 쫙 틀어가지고 보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자, 이 차에서 진짜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모든 전동 모터들이 최초에 움직일 때는 속도가 천천히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가속을 하면서 되게 빠르게 쭉 움직이고 다시 끝날 때 천천히 끝나요. 이게 이 시어터 스크린이 펼쳐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차량의 운전석 전동 시트를 조절할 때에도 처음에 이렇게 위치를 한번 딱 밀면 처음에 부드럽게 가속하면서 속도가 붙다가 스위치에 손을 딱 떼면 바로 덜컥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부드럽게 감속되면서 시트가 멈추는 이러한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자, 리어 블라인드를 닫아 주셔야만 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저쪽에다 카메라를 달아놨기 때문에 선블라인드가 지금 닫힐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올라가다가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딱 멈추네요. 위쪽은 이게 개방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고 닫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 쭉 스크롤 해가지고 열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뒷자리에 이렇게 지금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진짜 속도감을 못 느껴요. 외부에 주행하는 주행풍이 1열은 사실 A필러 주변에서 살짝 고속에서의 풍절음이 들어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2열에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작게 들리고, 그리고 이 시어터 스크린을 내리고 블라인드를 다 닫아 놓으니까 이제 일단 외부 환경의 배경들이 막 지나가는 그 속도를 잘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하게 이 속도감에서 차단당하는 느낌? 네, 정말 나만의 공간 안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시어터 스크린이 들어가니까 다 좋기는 한데 이 화장 거울을 달 위치가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뭔가 이 2열 VIP들이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빠진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서 뭔가 이 뒤쪽에서 느껴지는 그 차량의 막 속도감이 더 배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도 100km로 달리는데 시속 한 5, 60으로 그냥 천천히 연비 주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이제 요철을 밟고 넘어갈 때 그때가 수평으로 빨리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단단한 거구나 라고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네요. 확실히 이제 요철을 한번 치고 지나가도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수평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확실히 2열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뒤쪽 서스펜션의 그 신장 압축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열에 있으면은 그래도 스포츠 모드인지 아닌지를 보다 쉽게 느낄 수는 있는데 오히려 1열에서는 그 주행 모드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i7 타보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도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약간 롤스로이스와 7 시리즈 사이에 격차가 확 가까워진 느낌? 그런데 그럼에도 롤스로이스의 냄새를 따라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차는 그 기존의 7 시리즈보다 더 드라이버 스카이 느낌을 강하게 또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MW의 색채가 강하게 더 잘 살아나 있지만 그러면서도 롤스로이스와의 격차를 줄여낸 모델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 차의 전체적인 그 쉐입을 보면 롤스로이스 세단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웅장한 높이의 라인들을 이 후드 라인이나 이 트렁크 리드 라인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를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정말 X3급 SUV인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특히나 이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 있는 느낌들이 꽤 웅장한 느낌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한 형태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더 날렵한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뭔가 기존의 7 시리즈들이 약간씩 진보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환골탈태한 것 같아요. 네.